네. 자, 오늘은 12강 직업윤리 파트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활윤리 교육과정이 개정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직업윤리 파트에서 직업윤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강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울 것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주제로는 뭐가 나오느냐? 우선 직업에 대해서 과연 동양과 서양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연 기업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공직자로서의 윤리. 이 공직자라는 게 뭐죠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쉽게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참고를 할 텐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의 윤리. 그래서 이 직업 문제는 우리가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 3점짜리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상가들을 비교할 수 있고 그 사상가 한 명 한 명의 사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선요 144페이지 1번 직업의 의미와 기능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이 얘기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이란 말과 뭐에 하느냐? 업이라는 말에 앞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맡은 직분, 옳지. 직분, 직책 또는 직책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당신은 이 사회에서 이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그에 따라 뭐래라?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정해진 지위야 역할에 따라 나는 이걸 일을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이거 뭐라고 해요? 무슨 업? 일업자라고 하지. 그래서 뭐 하는 거? 일하거나 뭐 하는 거? 노동하는 거. 이렇게 나의 주어진 지위에 맞는 일을 하는 거.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청소부야. 그럼 청소부라는 지위에 따라서 나는 뭐 해야 돼? 열심히 청소하는 거. 그게 나의 직업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직업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직업의 기능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자, 그럼 직업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느냐?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죠? 줄만 쳐볼까요? 생계유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죠. 생계유지란 말이 무슨 의미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솔직히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생계유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뭐냐? 실현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까? 예술가? 물론 내가 예술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내 예술작품이 팔리지 않아. 혹은 내가 만든 그 음악이 널리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 그런데도 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뭘 느껴? 자아를 실현한다는 느낌을 받죠. 이런 게 바로 뭐야? 직업의 기능 중에 자아실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꿈 또는 그런 목표 지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봉사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봉사라는 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러 다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봉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직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회로 봤었을 때 이 사회를 어떻게 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직업에서 잘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의 봉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직업의 기능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무슨 윤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직업윤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직업윤리라는 건 내가 맡은 직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붙여봅시다. 행동기준과 규범. 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의사라면 나는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안 되죠?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윤리. 그 의사라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규범 이런 게 있지. 그런 게 바로 뭐야? 직업윤리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교사야. 교사야. 그럼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이러하게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게 그 직업이 가지는 윤리인 거지. 그런 식으로 직업윤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직업윤리는 다시, 자,
직업 윤리는 다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듣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는 무슨 적 윤리입니까? 일반적인 윤리요. 일반성이. 이건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윤리입니다.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맡은 바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다 나왔다. 맡은 바를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 내가 회사에 나가서 딴짓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일반성이죠. 그래서 거기 외쳐봅시다. 모든 직업에서 공통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가져야 되는 자세죠. 그런 게 뭐가 있대요? 책임을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언제 어디서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윤리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것과 플러스 알파 뭐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냐? 특수성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수한 직업에서 나타나는 윤리라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의사 같은 경우 환자의 의료 정보를 함부로 발설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이런 거 있죠. 변호사 마찬가지지. 나와 의뢰한 고객의 그런 법률 정보를 함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특수성을 띠는 직업. 국회의원, 그쵸?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뭐가 요구돼? 청년, 결배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윤리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나 있죠. 각각의 직업에다 지켜야 하는 거기 붙여볼까? 특수한 행동주거. 직업마다 나타나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특히 무슨 직일수록 이런 특수성이 강조될까? 그렇지, 정권직. 그런 것들일수록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가벼운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요. 지금 150페이지에요. 3번 한번 풀어봅시다. 3번은요,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3번 봅시다. 갑을병에 대한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갑을병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앉아서 과연 직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갑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네요. 직업은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직업의 기능 중에 몇 번째 측면? 바로 요 첫 번째인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죠. 즉 뭘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을은 뭐라고 했느냐? 직업은 자신의 잠재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실현한다?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소질을 실현하는 건 뭐가 됐어? 자아 실현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병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야. 직업은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결국 사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야. 바로 몇 번째 측면? 세 번째 측면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의 견해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자원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도 직업활동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요? 갑은 반드시 무슨적인 보상이 따라야 돼? 경제적인 보상. 그래서 그 경제적인 보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겠지. 그 다음 2번 갑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을은 명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명장이라는 단어 우리 좀 뜻 좀 합시다. 명장이 뭡니까? 그렇지. 어떤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어떻게 돼? 많은 수련을 통해서 그 직업의 전문가가 된 거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직업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해. 장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전문가 장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명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생활의 달인. 물론 이제 명장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붙이긴 어렵지만 생활의 달인 같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어때? 끊임없는 반복, 연습,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보면 그 직업에 뭐가 돼?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서 어떻게 돼?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병은 직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분담한다. 그쵸?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갑은 개인적 측면을, 병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잘못된 설명은 몇 번이었습니까? 1번입니다. 됐죠? 다시 이제 페이지 144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직업과
부합한, 그래서 직업 윤리. 우리 뭐 죽음에 관한 윤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윤리를 배울 때 동양의 사상가의 입장과 서양의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해서 배우고, 혹은 그 사람들과의 공통점, 차이점, 혹은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렇게 비교 관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동서양의 직업윤리라고 나왔죠. 우리 그게 거기에 큰 별 한번 치고 봅시다. 동서양의 직업윤리. 자, 제일 먼저 저는요 동양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에서 직업윤리에 관련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공자, 그다음 맹자, 순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상가인 실학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그들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공자부터 갑시다. 자, 우선요 우리 공자는 뭘 만드신 대표적인 학자죠? 그렇죠. 유학을 창시한 학자죠. 그래서 이 공자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뭐 직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을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면, 들어본 적 있나? 정명서당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른 일. 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 직분에 맞는 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 학생이야. 그럼 학생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은 뭡니까? 공부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청소부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청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야. 그럼 나는 내 직분에 맞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거를 유교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군자가 무슨 군자예요? 임금, 그렇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렇게 자기의 직분에 맞게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된다?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직분을 다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결국 이 사회는 뭐 어떻게 돼? 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선언과 두 번째 누가 나오냐? 맹자가 나옵니다. 자, 맹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습니다. 우선요, 맹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할 건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항상, 무항신. 무항상이면 무항신이다. 우선 무자가 무슨 무자가 여기 쉽게 얘기해요. 없을 무죠. 뭐가 없으면 모두 없대요. 그럼 뭐가 없느냐? 자, 뭐가 없냐면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생산.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생산, 먹고 사는 수준의 생산.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유지되는 거. 일정한 생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또는 먹고 사는 것이 없다면 무항심. 항심은 뭡니까? 뭐가 없어? 심자가 무슨 심자야? 마음심. 뭐가 없느냐? 기본적인 일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의미하냐?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일반 백성. 여러분 알죠? 서양에서 유명한 빵 훔쳐먹고 오랜 동안 깜방에 갇혀있던 사람. 바로 누구야? 공자장. 그런 사람들 왜 너무 내가 뭐해서 배가 고파서
결국은 어때? 분명히 땅을 훔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땅을 훔쳐 먹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선비나 아니면 그런 군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계가 없으면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돼? 국가가 국민들의 도덕성을 지켜주기 위해선 뭘 마련해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는 국가의 역할이 어떻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강조하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건 작년도 평가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뭘 얘기하느냐? 국민의 뭘 보장해라? 국가는 옳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일종의 오늘날 무슨 국가랑 비슷합니까? 국가가, 그쵸, 복지국가. 국가가 나눠서 국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수준,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맞춰주는 복지국가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선 무항상, 무항심을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에게서 요구되는 거.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일단 이쪽을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분업이라는 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분업.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맹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있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 현실에서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쵸? 현실에서도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맹자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요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쓴다. 그러면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 뭐라고 할까요? 노심.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 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노력과 노심 중에 어떤 게 더 직업적으로 성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쵸? 우리 현실에서는 그래 노력보다는 노심이 훨씬 더 성공한 직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직업을 찾기 위해 애쓰고. 그런데 이 생활과 윤리에서 맹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자, 노심과 노력은 노심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이고 노력은 이거에 비해 열등한 수준의 직업이라고 바라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둘의 관계는 뭐냐?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을까? 어떤 이유로? 자,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난 다 머리만 쓰는 일만 할 거야 라고 하고 몸 쓰는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 몸을 써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죠. 반대로 뭐냐? 모두 다 몸을 쓰는 일만 하고 머리를 쓰는 일을 하지 않아. 그럼 고차원적인 수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거랑 마찬가지다. 자, 그럼 이때 맹자가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일을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을 얘기해요. 생산. 그리고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 뭐냐? 그런 생산자들을 관리해주는 거. 백성들을 관리해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봅시다.
지금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래요?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농산품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해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지. 이걸 통해서. 그러면 반대로 볼까? 이 사람들은 생산을 하지만 스스로를 다스리기에는 어때? 마음이 약간은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관리해주는 거지. 그러니 생산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관리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니 서로가 같이 가야지만 이 직업이라는 것이 사회에 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다?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이 사이에 위계 질서는 있다 없다? 없다. 위계 질서는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건요. 이게 뭐야? 맹장한 지문에 우리 보면 지문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누구의 얘기일까라는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맹자의 지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적어볼게요. 약간 이것도 뭐랑 비슷해? 사회적 구조의 필요성과 연관되는 거지. 위의 말이랑 예, 연관되는 겁니다. 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꼭,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인이 할 일과 소인이 할 일이라는 건 대인이 꼭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이 꼭 몸을 수고롭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나중에 뒤에 보면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을 지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대인이 할 일과 소인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면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것도 뭐야? 사회적 분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